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 매매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에 바로 뉴욕시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담 사무국 설립과 미국 SEC의 암호화폐 샌드박스 추진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XRP한테 어떤 의미인지 오늘은 그 깊은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은 미국 금융의 심장이죠. 그런데 바로 이 뉴욕이 에릭 아담스 시장의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디지털 자산 그리고 블록체인 사무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닌데요. 이 도시가 직접 나서가지고 블록체인 산업을 제도권 인프라의 일부로 편입하겠다는 시도인 거고, 이 사무국은 뉴욕시 최고 기술 책임자 CTO 산하에 두면서 이 정책 조율과 산업 지원, 시범 프로젝트 발굴을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뉴욕은 암호화폐를 단속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도구로 본다라는 메시지를 공식화한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친화적이라면 바로 자유롭게 사업이 가능한가? 절대 아니겠죠. 뉴욕의 진짜 문지기는 뉴욕주 금융국입니다. 여기가 바로 악명 높은 비트 라이센스를 운영하는 기관이죠. 뉴욕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은 이 NYDFS의 인가를 받아야지만 가능하고, 보안과 수탁, AML, 민원 관리까지도 모든 요건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라이센스 받지 못하면은 뉴욕 주민 대상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제미니, 그리고 서클 같은 대형 업체들이 여기에서만 수년을 들였던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리플 XRP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DFS의 그린리스트에서 제외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제도권 금융망 안에서 실제 사용이 확대되려면은 이 문턱을 다시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미국 연방 규제기관의 움직임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SEC 위원장 폴 애킨스 측에서는요, 최근 연설에서 미국은 암호화폐 혁신에서 10년 정도 뒤처졌다, 이러면서 올해 안에 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큰 변화인데요. 지금까지 SEC 같은 경우는 규제랑 제재의 상징이었었지만 이제는 산업과 함께 실험하면서 규칙을 만들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겁니다. 이 샌드박스가 시행되면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토큰 발행사가 제한된 환경에서 실제 테스트 진행이 가능하고,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면서 제도권 안에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시험하는 첫 번째 기회가 열리는 거겠죠. 이제부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시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주는 라이선스를 주고, 또 연방은 제도권 규칙을 마련하게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맞물릴 때 비로소 암호화폐가 합법적인 금융 인프라로 작동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XRP는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요? 리플 같은 경우는 본래 은행 간의 송금, 외환 결제, 그리고 기관 간의 브릿지 통화로서 설계가 됐습니다. 즉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더욱더 강력해지는 구조인 거고, 샌드박스가 열리고 NYDFC가 승인하는 첫 번째 송금형 파일럿에 XRP가 들어가게 된다? 이건 단순한 호재 정도가 아니겠죠. 금융 백엔드의 공식 입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뉴욕시가 산업의 중심을 잡고 SEC가 규제의 문을 열면 XRP의 실제 사용 시나리오가 구체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본이 드나드는 허브죠. 여기서 XRP 기반의 결제나 송금 네트워크가 가동된다면은 다른 도시나 국가로서 확산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DFS의 보수적인 프레임이 유지가 된다면 XRP가 다시 법적 회색지대로 묶일 수 있는 위험도 충분히 존재하는데요. 이 샌드박스도 아직은 시행 목표일 뿐이지 공식적인 고시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즉 기대감은 높지만 실제 실행은 아직까지 변수투성이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의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호재를 뉴스 타이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문서랑 규정의 문장으로 확인하셔라. 이 뉴욕시가 사무국을 만든 건 신호일 뿐이지 DFS가 어떤 기업을 승인하고 SEC가 어떤 기준으로 샌드박스를 개방하는지가 본질이겠습니다. 이 XRP 투자자는 이제 정책 변화의 타이밍을 읽으셔야 되는 거고, 도시에서 산업이 움직이면 주에서 인가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때 연방이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 타이밍이 겹칠 때 XRP의 본격적인 재평가가 시작이 될 겁니다. 따라서 리플의 가치는 단순히 가격이 아니에요. 이 제도권 금융이 블록체인 위로 옮겨올 때 그 기반에 깔리는 자산이 무엇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뉴욕과 SEC의 변화 자체가 리플이 지난 10년 동안 준비해왔던 금융 백엔드 인프라로서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무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가격은 흔들리지만 구조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런 구조를 읽을 줄 아는 분들이 결국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아주 묵직한 뉴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이번 주말에 중국 측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외교 뉴스처럼 보이겠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통화전쟁의 제2막이 열렸다라는 신호예요. 이번 회담의 핵심은 경제나 무역이 아니죠.
그 핵심은 결제망 그리고 통화 패권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국은 위안화 결제 비중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CIPS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 이 CNI를 앞서가지고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국제 결제망을 구축 중에 있죠. 이게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라 달러 중심 질서를 흔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예요. 반면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걸 절대로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인프라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거. 대표적인 게 바로 리플 XRP죠. 그리고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미국은 달러 디지털 방어선을 구축 중에 있고 중국은 위안화 블록체인 전선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 싸움의 한가운데가 바로 이번 미중 회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러시아 제재 강화 발언은 왜 나왔을까요? 러시아는 이미 루블과 위안화로서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금이나 암호화폐를 결제에 활용하고 있죠.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막지 못하면 제재의 실효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 SEC가 말한 규제 샌드박스 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는 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공간 같겠지만 실제로는 감시랑 추적이 가능한 블록체인 결제망을 만들기 위한 기반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미국은 모든 자금 흐름을 블록체인 위로 올려서 감시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 리플 XRP는 이미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투명한 송금 기록, 은행 연동 구조, 그리고 규제 친화적인 프레임까지도 이거는 이미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서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을 보는 관점도 여기서 갈립니다. 대부분은 제재 강화, 그리고 리스크 증가, 그리고 하락장으로만 생각하지만요. 큰 손들은 또 반대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규제가 들어올수록 살아남는 코인은 한정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커지면 투기성 알트는 무너지고 반대로 제도권 기반의 코인, 즉 리플 XRP나 비트코인 ETF 계열 자산은 고래들의 매집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그 흐름 자체가 똑같이 보이는 거고,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XRP 거래소 유입 물량은 줄어들고 고래 지갑의 누적 보유량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시장 공포가 커질수록 고래는 조용히 담고 있는 거겠죠. 이제부터 중요한 건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말 회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갈릴 겁니다. 그 시나리오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먼저 가장 처음에 이 회담 결렬되면서 제재가 강화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급락할 겁니다.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10% 내외 조정이 가능할 거고 리플은 3,000원에서 3,100원 구간을 지지선으로서 테스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오히려 분할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회담은 진전을 보이는데 제재가 또 완화되는 경우, 이 경우에 시장은 안도 상승 랠리를 보이게 될 겁니다. 특히 리플이 3,850원대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하게 되는 경우에 다시 XRP 4,200원 구간까지도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 회담은 유지가 되면서 제재는 부분적으로만 강화되는 경우,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급락과 급등, 출렁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 자금들이 제도권 코인으로 재배치가 될 겁니다. 즉 리플이랑 비트코인 중심의 자금 재편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결제 시스템 재편의 시그널인 거고, 미국은 규제안에 암호화폐를 만들고 중국은 독자 결제망을 확장하고 러시아는 대체 결제 루트를 구축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XRP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리고 인프라 코인으로서 엄청나게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이게 단기 가격이 아니라 구조적 가치의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정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구조적인 진화의 전초전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말 회담이 끝나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이 한 번 더 바뀔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읽을 줄 아는 눈이에요. 달러 패권이 흔들릴수록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의 수요는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규제에 맞는 자산 리플 XRP가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으로 반응하실 때가 아니에요.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향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다음 파도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보시면서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승장이 좋냐 하락장이 좋냐. 대부분은 당연히 상승장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요. 진짜 실력 있는 투자자는 상승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장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상승장은 시장이 나를 이끌어주는 구간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계좌가 늘어나죠. 누구든지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하락장에서 드러난다라는 거. 하락장이 오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손절을 고민하고
하고 괜히 괴로워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팔걸 이러면서 후회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이 시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걸 머리로는 다 알아도 마음이 따라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하락이 오면 도망가고 싶고 상승이 오면 또 뒤늦게 쫓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계좌는 늘 제자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승장에 대비하는 하락장 매매 그리고 하락장에 대비하는 상승장 매매를 준비하셔야 된다라고요. 예를 들어 보자면은 밥솥을 하나 산다라고 했을 때 오늘 바로 40만 원 주고 살 수도 있겠지만 2주일만 기다리면 똑같은 제품을 25만 원에 살 수도 있습니다. 이 하락장은 바로 그 세일 기간이라는 거고 시장이 싸게 열릴 때 침착하게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음 상승장에서 진짜 수익을 가져가게 되실 겁니다. 결국에 하락장은 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내 원칙을 다듬고 감정을 단련할 수 있는 훈련 구간입니다. 시장은 돌고 돈다라는 거,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오게 될 겁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건요. 상승장에서 웃는 사람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배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에서 리플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이걸 두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비트코인 폭등하는데 왜 리플은 안 갈까? 근데 이건 시장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예상을 했던 흐름입니다. 코인 시장 자체가 늘 순환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시장에 문을 열면서 급등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대형 알트 그리고 중소 알트로서 돈이 흘러가게 됩니다. 즉 리플이 잠잠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자금들이 순환하기 직전의 단계라는 뜻인데요. 우리 코인 신사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흐름들 미리 읽고 리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상승 초입에서 이미 매수 타점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리플이 조용해도 비트코인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의 폭등장에 있어서 신호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리플 같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리플이 조용한 것은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금 순환의 전조 현상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매번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2017년에도 2021년에도 비트코인 신고가 찍고 나서 한 달 뒤에 리플은 단기간에 수십 배씩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시장은 정확하게 그 전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은 이런 흐름들을 데이터로 읽습니다. 감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이동하는 타이밍, 유동성이 집중되는 구간들 여기서 기반으로서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 동안 다수의 알트코인에서 안정적인 수익 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시작해서 다음 수단이 오는 시점까지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만요. 수익은 구조를 읽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은 아직까지 본격 상승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과거 사이클처럼 비트코인 신고가 이후에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뒤에 리플의 상승 파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지금은 그 초입 구간에 있는 거고 우리 커뮤니티는 이런 구간들 집중 분석하면서 매수랑 매도 타점을 꾸준하게 공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우리는 이미 다음 파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의 흐름은 비정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어 왔던 정상적인 시장 패턴이라는 거고 이걸 알고 준비한 사람들만이 다음 상승장을 온전히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방향보다 타이밍이 수익을 만듭니다. 다음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조용할 때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움직일 때 수익을 잡게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이 아니라 전략인 거고 단순하게 떨어진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회를 만드는 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인 겁니다. 이런 핵심들이 바로 물타기 전략인데요. 물타기 같은 경우는 무작정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현금 확보해 두셨다가 하락 구간에서 계획적으로 투입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나가는 전략인데요. 이렇게 되면 반등했을 때 손실을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고 오히려 더 큰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은 늘 하락과 반등을 반복을 합니다. 하락 구간에서 멘탈이 무너지는 투자자는 기회를 놓치지만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자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 즉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바꾸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무작정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습관으로서 멘탈을 지켜가시기를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